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1월 2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정말 속이 뒤집혀집니다. 물론 이 나라가 적은 땅덩어리는 아니지만 중국이나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나오는 기사마다 다 역주행이에요. 차라리 엔진이 고장나면 좋겠습니다. 뒤로는 안 갈 테니까. 지나간 것, 사법, 경제, 정치, 군사 다 까뒤집어서 전부 역주행하고 그걸 가지고 찌지고 뽑고 싸우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국가들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진짜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역주행, 대외정책이라고는 유일하게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방법만 고민하고 지금 냉면 한 그릇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사리를 더 달라 했다 안 했다 없는 얘기였다.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 이런 와중에도 미중 패권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감하기에. 그러나 2018년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해입니다. 미국으로 볼 때는 본격적인 패권 전쟁을 중국과 시작한 것고 중국도 시진핑 역시 유일 독재 체제로 자기 자신을 헌법을 고쳐서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신없이 달립니다. 트럼프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끄집어내고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 하는데 비핵화보다는 김정은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전직 장관들까지 전직 통일부 장관들까지 그리고 대통령의 입이라 하는 안보특보까지 현 외교부 장관까지 통일부 장관까지 가세를 해서 북쪽이 옳다. 우린 양보해야 된다. 김정은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뭐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두 나라가 패권국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서로 싸움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무역도 우리는 열려있고 위협도 열려있고 국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냉전 이후에 냉전 와해 이후에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기침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바로 감기 내지는 독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패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 나라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 패권국이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패권국의 패턴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군사적인 영토 확장보다는 경제적 영토 확장이 패권 전쟁의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 결국 경제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정학적인 영토보다는 경제 영토가 더 중요한 패권의 요소로 부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제 영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과 자본을 장악하는 거예요. 최근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서 생산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조차도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GDP를 생산하는 국가로 자본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되면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영토가 바로 패권 영토라고 했으니까 미국은 패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미중 무역전쟁 누가 시작한 걸까요? 트럼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감세 정책, 자기들의 법인세를 크게 낮춰서 밖에 있는 특히 중국에 있는 공장, 미국 공장들 다 들어오느라 미국 국내에서 기업을 해라. 감세 정책. 무역 전쟁. 지금 2,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은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더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전쟁. 이렇게 벌리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생산과 자본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장악하지 않고는 패권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이는 이 미중 무역전쟁 누가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까? 지금 보이는 2018년의 현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 성격 괴팍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걸 끄집어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돌발적인 사고로 폭군에 가깝도록 전 세계를 짓밟으면서 하는 미국이 시작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미중 무역전쟁 중국이 먼저 꼬덕였어요. 먼저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 이유도 일본이 먼저 꼬덕여서 생겼습니다. 물건 많이 팔아먹고 세계 시장에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걸 차지하면서 일본 GDP가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장을 낼 점 되니까 80년대 초반 일본이 흥청망청 돈을 벌기 시작하고 세계 10대 은행들을 다 손에 넣기 시작하니까 꼭 달러가 장사해야 되나? 엔화를 기축통화하겠다. 그래도 미국은 그 당시 일본을 그렇게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과 함께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그 말을 할 즈음 이미 그전부터 침체되는 이유는 재정적자도 있지만 무역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엔화의 절하 때문에. 그건 미국이 처음 준 혜택이에요. 360엔이라는 거. 그걸 나중에 70년대 중반에 266엔으로 내렸지만 올렸지만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불을 질른 거예요. 미국에게. 더블 데피시트, 이중적자, 무역적자, 재정적자에서 흐드기는 미국에게 달러 가지고 장사할 필요 없다. 엔화를 가지고 세상에 통하는 돈 만들자. 여기 미국의 자존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 내가 너들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주겠다. 너 경제가 한번 완전히 주저앉아 그딴 식의 건방진 소리 못하겠다. 경제 5국 G5 불러 모아앉았어. 일본에게 너 일본과 독일이겠죠. 너 나라 자국 통화를 절상해라 하고부터 그래도 일본 경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결국 주가라는 주가라는 파생상품으로 일본의 경제가 완전히 몰락이 됐습니다. 95년부터 20년간 잃어버린 일본.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 무역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는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중국이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에
2008년 제가 2008년을 미국에 이 진짜 2000년대 넘어 들어와서 가장 큰 위기, 정말 나라가 한번 국가의 패권도 잃을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정말 휘청해질 계기가 됐다는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미국의 자존심, 미국 국내에서의 자존심과 경제가 엉망이 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미국 웃기는 나라야. 껍데기 보이네. 허풍뿐이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맞아. 꼭 미국 돈값 장사를 해야 되나? 저건 뭔데 기축통화라고 하냐? 기축통화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를 국제 통화 관련된 회의나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서서히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국가정책을 보면은 특히 경제와 관련 국가정책을 보면 1949년 마오쩌둥이 본격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공산국가로 세운 후에 76년까지 27년간 중국을 지배하면서 마오쩌둥이 한 얘기는 굴을 깊게 파고 식량을 비축하고 절대로 패권자라는 말은 입에도 내지 마라. 겸손을 가르칠 말이 아니고 와신상담하면서 칼을 갈고 기회를 기다려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오쩌둥 뒤를 이어서 1976년에서 89년까지 13년간 집권한 등소평 역시 빛을 감추고 밖으로 새지 않게 하고 은밀하게 힘을 키우라는 도강양해를 주장했습니다. 그 후 89년에서 2002년까지 또 13년간 집권한 강택민, 장쩌민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식 발음으로는. 서서히 자신감을 얻기 시작해서 필요한 역할은 한다. 유소작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 뒤에 2002년 후진타오가 집권한 후에는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는 화평불기를 주장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미국에 맞서는 일은 안 했습니다. 바로 맞짱 뜨는 짓은 안 했어요. 근데 2008년 미 국가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기에 빠지자 이때 후진타오는 중국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라는 돌돌핍인이라는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전면 선포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 대해서. 이 점점 중국은 국제회의나 모임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게 기축통화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돈도 기축통화로 만들자. 그러나 중국 경제가 계속 커지니까 어쨌든 미국은 2015년 중국에도 특별 인출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 IMF를 만들고 난 뒤에 1969년에 달러만이 아니라 달러에 준하는 다른 몇 개의 통화도 위기 시에는 담보 없이 이 돈을 위험에 처한 국가들이, 부도에 처한 국가들이 빼내 쓸 수 있는 특별 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가 SDR 권한을 부여한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지금은 유로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프랑스, 독일은 마르크하고 프랑스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통합돼서 유로화. 그 다음에 파운드,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였습니다. 그 대열에 아주 최근 2015년이 중국이 SDR 준기축통화국에 진입하고 나자 중국의 이 오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만 해도 아니라도 이미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인데
중국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대로 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자본시장이 통째로 중국에 다 넘어가겠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진핑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일기 때까지도 이행되던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뭐 시진핑 혼자서 또 집단 지도 체제에다가 더구나 3연임 이후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중국 법을 바꿔서 기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시진핑 독재 체제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흑자는 2017년 보다시피 거의 3,900억에 가까운 3,800억에 가까운 3,786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챙겨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기술 도둑질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이상 오바마 때부터 이미 2008, 9년 이후부터 중국이 보이는 중국 돈을 기축통화를 하자는 것도 그래도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나라로 왜 서로가 무역에서 의존하는 도가 너무나 크니까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고 사는 부분이 너무나 크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작년에 가져간 걸 보면은 미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2008년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2013년 중국은 노골적으로 1대1로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돈을 퍼주고 노동력을 갖다 주고 기술을 갖다 주면서 자기들의 전략적 기지를 만들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적 기지는 군사적인 기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한 장사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닦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더더구나 중국이란 역사를 들여다보면 중국이 이렇게 대양해국으로 해양대국으로 나가고 싶은 이유는 1400년대 초반 정화라는 장군이 있었죠. 1405년에서 1433년. 이 정화라는 장군은 사실은 군함 200척을 끌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약 30개국을 원정했습니다. 이 우리 1492년에 탐험을 시작한 콜럼버스도 17척의 함선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1820년에는 중국의 GDP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생기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확보했다는 1960년대도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7%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불과 200년 전 자리로. 그걸 향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준 세계 시장에서 생산은 미국을 넘어서고 자본도 미국을 넘어서는 식으로 장악하고 확장하고 나가겠다는 데 대해서 다른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눈에 드러나게 칼을 바로 빼서 결투를 하지는 않고 겉으로는 계속 중국과 웃으면서 관계를 유지해도 속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했을지 몰라도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 전략을 내놓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은 역사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어려울 때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내왔습니다.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고 있는 미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은 중국에게 영원히 패권을 뺏길 수 있다. 경제도 넘어간다. 시장도 다 뺏긴다.
다시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라는 걸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트럼프처럼 직선적이고 저돌적이고 정면 대결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무역전쟁을 하자고 시도한 거죠.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철퇴를 맞기 전에 미국에게 우리 엔화를 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넘어서는 기축통화, 전세계 무역하는 데 엔화를 깔겠어 라고 나오고 난 뒤부터 미국의 철퇴를 맞은 것처럼 중국 역시 위안화를 가지고 전세계를 장사하는 모든 곳을 위안화로 깔겠어.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1대1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이 1대1로 깔아놓은 모든 데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빚이, 그 나라들이 중국이 가져와가 쓴 돈을 가지고 빨리 갚으라 하면 돌아올 데가 없으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IMF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국가가 미국이니까 결국 그 나라를 구제해서 다시 동맹국으로 끌어였느냐 안 느냐는 미국의 결정이죠. 비록 IMF 총재가 프랑스 여자라도.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